내 혼자만 똑똑해지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낚싯질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7단원 우리말을 가꾸어요 두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어 나 242쪽에서 245쪽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책을 폈나요? 네, 그렇다면은 오늘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 지난 시간 한번 돌아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 보았어요. 그래서 언어 생활 자기 점검표를 한번 작성해 보았는데요. 여기에 표가 두 가지 있었어요. 위의 표는 어떤 표였죠? 나는 외국어를 사용한다, 줄임말을 사용한다, 욕설이나 비속어를 섞어서 말한다 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조금 고쳐나가야 할 언어 생활이었고요. 아래 언어 생활 상태표는요. 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말한다. 긍정하는 말을 사용한다.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한다.처럼 우리 긍정적인 언어 생활에 대해서 점검해 보았어요. 여러분은 나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니까 언어 생활 중 바람직한 점은 무엇인지 찾았나요? 또 고쳐나갈 점은 무엇인지 찾았나요?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자기 점검을 해본 결과 여러분은 어떤 점을 느꼈나요? 이렇게 느끼고 나서 우리는 앞으로 자신의 언어 생활 선언문에 적고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한번 이렇게 나는 언어 생활을 해 나가겠어 하면서 발표를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이 언어 생활 자기 점검표는 이 단원 끝까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기로 했었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먼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요.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 사진 보고 드는 생각 이야기해주세요. 여러분, 비읍, 시옷, 비읍, 시옷,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비읍, 시옷 보고 나서 떠오르는 낱말이 무엇인가요? 혹시 보석이 아닌 다른 낱말이 아니었나요? 이렇게 어떤 초성을 보고 낱말을 떠올리는데 선생님은 보석이라는 보석 같은 우리말을 떠올리면서 비읍, 시옷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혹시 비읍, 시옷을 보고 다른 낱말을 떠올린 건 아닌가요? 여러분 말의 힘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하나 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 긍정의 말을 그리고 부정의 말을 각각 똑같은 식물 혹은 음식에다가 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해와 같은 긍정의 말, 미워와 같은 부정의 말. 이렇게 같은 식물이나 음식에다가 똑같은 음식에다가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네, 양파에게 말을 했더니 감사합니다와 같은 긍정의 말을 했는 양파는 쑥쑥 자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싹이 튼 게 보이죠? 근데 미워, 싫어와 같은 부정의 말을 했는 양파에는 변화가 없어요. 새로운 싹이나 생명의 탄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관심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양파도 마찬가지로 변화가 없었어요. 또 다른 실험에서 식빵을 두고 사랑해, 미워와 같은 다른 말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떤가요? 사랑해라는 말을 했는 식빵은 여전히 신선해요. 하지만 미워와 같은 독한 말, 부정의 말을 했던 이 식빵을 보면은 어때요? 곰팡이가 쓸었어요. 이런 무서운 말의 힘, 여러분 느껴지나요? 이런 긍정의 말, 부정의 말을 각각 사람들에게 한다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까요? 식물도 음식도 아니에요. 사람에게 긍정의 말을 하면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부정의 말을 하면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선생님 이 표정으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아마 사람에게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말이 가져다 주는 결과는 참 다를 것만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큰 힘을 지닌 우리말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거예요. 오늘은 우리말 사용 실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반에서는 우리말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배운 문제에 여러분의 국어 공책에 적어준다면은 오늘 공부한 내용이 잘 정리될 거예요. 자, 배운 문제 다 적었으면은 계속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네, 242쪽 펴니까 우리말 사용 실태 알아보기 하면서 사례가 3가지 나오고 있어요. 3가지 사례를 보면서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 보니까 그림으로 어떤 사례인지 느껴져요. 딱 보니까 참 욕해도 될까요? 라는 글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사례 1은요. 텔레비전 프로그램 사례랍니다. 평범한 중고등학교 4명을 대상으로 욕사용 실태를 관찰했더니 4시간 동안 평균 500여 번의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학생들이 문제아나 불량 청소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욕은 많은 학생들의 입에서 거침없이 터져나오는 일상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최초로 욕을 대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대중매체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욕설이나 비속어를 대하는 나이가 더욱 어려지는 지금 초등학교 교실을 찾아 그들이 아는 욕설을 적어보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절반 가까운 학생이 욕을 10개 이상 버릇처럼 사용하고 30개 이상 사용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사례 1의 문제는 어떤 것인가요? 욕설과 비속어예요. 여러분의 교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들의 언어 사용을 살펴보면 욕설과 비속어, 여기 글처럼 하루에 많은 욕설을 사용하진 않는지 궁금해요. 자, 두 번째 사례 가겠습니다. 사례 2. 교실에서 일어난 일. 며칠 전 우리 반 교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준영이와 수진이가 교실 뒤쪽을 걷다가 뜻하지 않게 서로 부딪혔습니다. 준영이와 수진이는 서로 노려보면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야! 넌 눈도 없냐? 똑바로 보고 다녀야지. 뭐라고? 재수없어! 네가 날 쳤잖아! 지금 보니까 욕은 하지 않았는데 다툼이 커져요. 무엇 때문인가요? 네, 두 친구의 말하는 태도가 서로에게 짜증을 내고 배려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것만 같아요. 자, 세 번째 사례 봅시다. 카드 뉴스인데요. 보니까 카드를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우리가 사용하는 반려동물 관련 용어가 대부분 외래어, 외국어라는 사실 아시나요? 보면서 3가지 경우가 나와요. 펫시터, 캣넬, 캣맘, 캣데디.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익숙한 단어인가요? 익숙하지 않죠? 이런 단어 대신에 우리말이 밑에 있네요. 반려동물 돌보미, 이동장, 길고양이 돌보미. 이런 우리말이 있는데 이런 우리말이 오히려 조금 낯설게 느껴져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말 대신 외국어를 너무 익숙하게 사용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말 대신 이런 외국어를 계속 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우리말이 사라지고 외국어가 그 자리를 대체하겠죠. 이것은 괜찮을까요? 자, 3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질문 4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사례 1에서 우리말 사용과 관련한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문제점은 욕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사례 2에서는 다툼이 왜 커졌어요? 배려하는 말을 하지 않고 우리 계속 비난했기 때문이에요. 사례 3에서는 언어 생활을 지속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례 3의 언어 생활은 외국어를 우리말 대신 많이 쓰는 거예요. 맞죠?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쓰는 건데 이렇다면은 올바른 우리말이 점점 사라져 갈 거라고 예상되네요. 4번.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올바르지 못한 말을 사용하는 예는 무엇이 있을까요? 또 선생님이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올바른 우리말이 점점 사라져 거리 간판이 우리말보다 외국어로 된 거 많이 봤나요? 심지어 외국어로 됐는데 그것이 영어로 표기된 것도 많았어요. 두 번째, 친구들이 쓰는 감탄사에 비속어가 많다는 거. 아, 여러분 깜짝 놀랐다. 혹은 아씨 하면서 이런 식으로 비속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의미를 알기 힘든 줄임말을 써서 소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이거 우리 지난 첫 번째 수업 때도 나왔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올바른 우리말 사용과 관련 있는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봐요. 어떻게 만들면 될까 고민이 되는데요. 밑에 책 박사님 보면은 어떻게 만들면 될지 힌트가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외국어나 줄임말,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친구와 대화할 때 느낀 점을 답하도록 질문을 만들어 봐요. 부정적인 어떤 우리말 사용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 배려하는 말, 긍정하는 말, 올바른 우리말 사용하는 친구와 대화할 때 느낀 점을 답하라고 질문하네요. 자, 세 번째는 대화할 때 그럼 어떤 마음 자세로 해야 되는지 질문 만들라고 해요. 첫 번째 그럼 선생님이 준비한 질문은 부정적인 우리말 사용에 대해서 질문해 봤어요. 일상생활에서 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욕을 들었을 때 기분은 어떤가요? 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우리말 사용에 대해서 질문해 보았어요. 비난하는 말 대신 배려하는 말을 쓰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우리말 대신 외래어나 외국어를 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면서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다양하게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한 개 더 질문을 한다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만들고 싶어요. 내가 쓰는 말도 중요하지만 내가 상대방이랑 대화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가 가장 중요할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올바른 우리말 사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반은 우리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봐요. 지난 시간에 240쪽에 언어생활 자기점검표를 스스로 점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표를 모든 친구들과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 모둠의 친구, 더 나아가서 우리 반의 친구들은 어떻게 우리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 점검표를 함께 합쳐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언어생활 상태 위에 분홍색은 조금은 부정적인 언어생활이었고요. 아래 파란색은 긍정적인 언어생활이었죠. 여러분 모둠 이름을 적고 우리 모둠 친구들의 횟수를 한번 다 합쳐보세요. 합쳐보니까 우리 모둠의 친구들이 우리말 사용이 어떤지 실태가 눈에 들어오죠. 가장 많이 사용한 언어 생활부터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세요. 번호를 매겨도 좋겠죠.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 사용과 긍정적인 언어 사용을 따로 살펴보고 비교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말 사용과 관련해서 조금 늘리거나 줄이자 하는 생활은 무엇인지 생각해서 스스로 한번 이 부분은 줄이자, 이 부분은 늘리자 하면서 모든 친구들과 다짐해주세요. 앞에서 했던 모든 통계 자료를 모두 합하면은 우리 반의 우리말 사용 실태 통계가 나오겠죠. 그것을 이제 표로 나타내 보아요. 다 더한 다음에 표로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다면은 우리 반 전체의 우리말 사용 실태가 한눈에 보일 것입니다. 다 그렸다면은 이제 여기 한번 답해 보세요. 우리 반 친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우리 반에서는 아쉽지만 욕설이나 비속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반에도 바람직한 언어 생활이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거 보니까 배려하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좋은 말 사용한 횟수가 좋지 않은 말을 사용한 횟수보다 많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고칠 점도 있겠죠. 우리 반 친구들의 언어 생활에서 고칠 부분을 찾아보면 욕설이나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바른 우리말 사용을 위해서 줄여나가도록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우리말 사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통계를 내고 나서 우리 반 친구 중에 우리말을 참 잘 사용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칭찬하는 시간을 가져봐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친구 있나요? 어쩌면은 내가 떠오를지도 몰라요. 혹은 내 짝꿍이 떠오를지도 몰라요. 참 예쁘게 우리말을 사용하는, 그리고 배려하는 말을 사용하는 내 친구를 한번 칭찬해 보아요. 이렇게 오늘 우리말 사용 실태를 알아보았는데요.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위해서 우리가 합급 규칙을 한번 정해서 실천해 봐요. 꼭 해야 할 언어 생활 1개,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언어 생활 1개를 우리가 이제부터 정해서 학급 칠판에 적어 놓고 이것을 실천해 본다면은 아마 오늘 살펴본 우리말 사용 실태가 훨씬 더 나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노력해보고 다음 주 학급 회의 때 한번 우리 언어 생활은 어땠는지, 2가지를 잘 지켰는지 돌아본다면 좋겠어요. 이렇게 국어 공책에 학급 규칙으로 정하고 싶은 우리말 사용 습관을 2가지 써주세요. 첫 번째는 꼭 하자 하는 언어 생활, 2번째는 꼭 하지 말자 하는 언어 생활을 공책에 적어서 발표해 주세요. 네, 다 적었나요? 그렇다면은 오늘 배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말 사용 실태를 알아보았어요. 이 우리말 사용 실태 알아보면서 알게 된 점, 그리고 느낀 점,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하거나 실천하고 싶은 점을 각각 한 줄씩 우리 아까 배운 문제를 써둔 국어 공책 밑에다가 적어준다면은 오늘의 공부 내용이 기억에 잘 남을 것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마쳤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겠지만 배움 정리를 돕고자 적어보았어요. 올바른 우리말 사용 습관이 있고요. 잘못된 우리말 사용 습관이 있었어요. 2가지 살펴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답니다.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반의 우리말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다짐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모듬, 그리고 우리 반의 우리말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표로 나타내 보았어요. 그리고 도표를 통해서 바람직한 언어 생활과 고쳐야 할 언어 생활을 파악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반 언어 생활 규칙을 정하면서 바른 우리말 사용을 다짐했는 거 다 기억나죠? 네! 오늘 공부를 잘했는지 퀴즈엔에 접속해서 핀번호, 아래와 같이 핀번호를 입력하면은 여러분 오늘 공부했는 내용과 관련된 퀴즈를 풀 수 있답니다. 한번 참여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오늘 수업 끝이랍니다. 오늘 끝이네요. 여러분 수고했어요. 다음 3번째 수업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내 혼자만 똑똑해지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낚싯질을 한번 해봅시다.